태국에도 수출된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마음 설계 힘과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순자랑 영호인데 내가 너무 섣불리 말을 한 걸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는 어른이 돼버린 건가 싶기도 해. 한편으로는 나는 이 두 분이 솔직히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없지 않아. 순자는 마음이 깊고 영호도 없지 않아. 그런데 쉽지 않지. 내가 너무 낭만을 잃어버린 나이인가? 내가 예전의 나라면, 한 20, 30대의 나라면 이 두 사람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고부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두 사람이 너무 힘들어질 게 이제는 알겠으니까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순자도 잘 모를 거야. 아이 없었으면 두 분 불타죠. 불타지. 근데 순자님이 아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영호에게 빨리 빠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근데 순자 씨가 원래 약간 열정적인 분이어서 이렇게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주변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TV나 영화에서는 어떤 저런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예를 들어서 뭐 희극지왕 보셨어요? 주성치가 술을 파는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여성과 사랑, 그 장백지가 이제 그런 역할로 하죠.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해피엔딩이지.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또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런 낭만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이 됐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를 배워가잖아요. 이게 물론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10중 8구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은 이제 피해가는 거지. 근데 이제 너무 그거에 꽂혀서 살면 이제 편견이 되지만, 저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의외로 종종 오는 상담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내 아이도 키우고 다른 사람 아이도 키우고 있는 경우, 그때 그 마음이 스스로가 괴로울 정도로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 미운 거야. 그런 자신이 미워. 그런 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도 얘기를 못해.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미워진다는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부모의 예를 들어서 뭐 반대로 결혼을 그렇게 했다면 부모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남편한테는 더더욱 얘기할 수 없지. 남편의 자식인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하지 못하는 얘기지, 그건 정말로.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꽤 많이 듣죠. 사랑만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가 남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고충을 모르죠. 절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나도 뭐 모르지. 나도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속내를 들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까 하지.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내 자식도 원래 애들은 자비가 없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순수한 아이를 미워해? 하지만 아니다.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고, 이제 내 자식이면 그래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이뻐 보이고 하는데, 남의 자식이면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어른인 친구가 나한테 했잖아요. 무조건 손절이야. 왜냐면 애들이 고집부리고 이러면 막 논리 안 맞는 말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 이게 남의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손절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죄책감이 드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한 케이스가 아니라 꽤 많아요. 꽤 이 상담을 내가 은근히 많이 해. 자신이 싫어져, 자기 자신. 왜냐면 자기도 이게 너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괴로우니까. 아이가 믿고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잘못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더 힘든 게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밉고 힘든 순간이 지나가면 괜찮은 게 아니라, 한 번 미우니까 그 미운 마음이 계속 쌓이고 뭘 해도 밉고, 얘한테 계속해서 뭔가 그 과한 무언가를 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자신이 싫은 거야. 그냥 단순히 그 마음이 지나갔다 해서 싫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또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 자기의 또 친부모랑 연을 끊을 수가 또 없을 거거든. 가끔 만나서 선물 주는 친부모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수많은 고통과 그런 걸 딱 생각하면서 아이를 열심히 키워놨는데, 걔는 나보다 자기 친부모를 더 뒤로 만나고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또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고통으로 다가오죠. 근데 그거를 뭐 절대 알 수가 없지. 백설공주에서 하도 계모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그 나쁜 존재처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뭐 계모, 계부,
실제로 그분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히 큰데 그럼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잠깐 스쳐가는 감정 같은데 이게 24시간을 붙어 있잖아. 그 잠깐 스쳐가는 감정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야. 그게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얘가 틀린 일을 했으니까 얘를 혼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일종의 정의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혼내는 게 점점 도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못 혼내다가 그냥 얘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들 고충이 있죠. 예. 근데 영호는 지금 결혼도 하고 싶어하고 아이도 낳고 싶어하는 상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연애만 한다 그러면 그게 인생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다면 둘이서 만약 그렇다면 두 사람이서 뭐랄까 그게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가 딩크를 원한다. 그러면 뭐 만날 수 있는 거지. 근데 한쪽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한쪽은 딩크를 원한다. 그러면 실은 두 사람이 뭐 시작되기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죠. 근데 나도 참 안타까워요. 이번 기수는 참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아. 현실의 벽이 높고 나이, 거리, 육아, 종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꼬여 있는 거지. 그냥 뭐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잘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 기수가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16기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강한 사람들, 성격도 독특하고 개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재밌었다면 이번에는 잘 맞는 사람들인데 조건을 꼬아놔가지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 드라마틱해졌어. 그래서 참 흥미로운 기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잘 어울려도 뭐 어쩌겠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뭐 사랑하면 연애하다 결혼하는 거지 뭐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하냐 뭐 이런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좀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이 연애라고 했을 때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또 결혼이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안타깝죠. 그래도 어쨌건 솔로 나라에서는 영호는 지금 몰입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만약 바깥이었다면 영호가 순자님을 이렇게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상대에게 어떤 답변을 내리기도 힘들고 답변을 주기도 힘들고 자기 마음이 커져가면 나중에 그 마음을 스스로가 책임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건 이 솔로 나라 안에서는 영호는 이 안에서 몰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몰입해서 만나보려고. 마음이 커지는 거 무서운 일이야. 그게 참 스스로도 괴롭고 뭐랄까 머리로 알겠어도 마음이 시키면 머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돼 있기도 하거든. 나는 이 길 보면은 이제는 영수님이 뛰어오던 그게 생각나. 영수님이 신발을 갈아 신고 해맞게 뛰어오던 그 장면이 왠지 떠오르네요. 그래서 영호가 이제 순자와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다. 왜냐면 순자님이 자꾸 속상해 하니까. 그러니까 영호도 만약 바깥이었다면 뭐 지금 당장 순자가 아파해도 그래도 내가 순자를 책임질 수 없으니 이제 순자가 다른 사람 만나고 나도 다른 사람 만나게 이제 정리한다. 아마 이 전에 데이트에서 한숨 쉬고 이러면서 그때 아마 안 만났을 거야. 두 번 안 만나. 이런 조건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계속 보니까 마음이 점점 미안함도 생기고 또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순자 사람 좋잖아요. 영호가 봤을 때 말도 잘 통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순자가 속상한 거에 신경 쓰이고 순자가 자꾸 이게 뭐 아까 뭐 드라마를 많이 예시 들었지만 드라마 같은 투로는 네가 자꾸 눈에 밟혀 이런 거잖아. 네가 자꾸 신경 쓰여.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점점 순자가 신경 쓰여. 순자가 속상할까 봐 걱정되고. 여자가 육아를 중심으로 하니 그나마 낫지 않나요?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키우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빠의 역할을 아빠가 그냥 밖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영호 입장에서는 순자는 엄마로서 존재하면 영호는 남편과 내 아이의 엄마를 원하는데 그건 쉽지 않지. 육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지. 뭐 엄마가 육아를 한다 쳐. 그러면 그 시간은 영호 입장에서는 그냥 순자의 삶이잖아. 솔직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게 내 자식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순자가 육아에 힘쓰는 동안 영호는 뭐해?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뭐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겠지. 극복할 수도 있겠지. 육아는 같이 하지. 근데 육아를 같이 하는 동안 영호의 마음속에는 아까 말했던 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겠지. 이게 완전히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배신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키워놨는데 이 친구는 또 친부모를 찾아가고 나한테 미안하니까 말을 안 하고 친부모랑 연락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지. 뭐 지금 뭐 주말 부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대가 부모님을 모셔야 돼.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 나는 부모님 무조건 모셔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럼 주말 부부 하면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부모님 모실 수도 있지. 솔직히 부모님은
자기의 일을 건사하니까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주말부부 해도 돼? 상대가 나 주말부부 해야 되는데 나 부모님 모시고 솔직히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우리 집에서 살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주말부부 하자 이러면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부모님을 모시고 주말부부를 하라고 이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자 이랬을 때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우리 주말부부 할래?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주말부부 한다면 용납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손이 더 가 실은 돈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모시는 돈을 네가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해? 내가 부모님 그 남편이 그래 남자가 내가 지금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실은 생활비나 이런 게 좀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좀 같이 벌자. 그 대신에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되니까 우리 주말에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만나자 했을 때 결혼할 거야?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당장 절대 안 되겠다 생각 들잖아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딱 느껴지지. 어려운 길이야.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 아이들은 손이 더 가. 그리고 이 아이들에겐 또 친부가 있지. 그치, 거기다가 아이들 생각까지 있지. 부모는 반대 안 해. 니들 결혼한다고 오케이 좋다 하지만 아이들은 뭐 싫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뭐 이 두 사람 뭐 내가 반대하는 입장이야? 아니야. 나도 안타까워서 그래. 근데 이게 현실의 벽이 이제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 배우자를 생각하거든. 근데 자식은 내 배우자보다 우선이야.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를 알아. 이해해.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아. 근데 영호가 성격도 좋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를 어려서부터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파고 들어보면 진짜 수없이 많지. 아이를 뭔가 이제 그런 세상을 겪어보지 않고 실제로 뭐 다른 이렇게 재혼을 해서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모르지. 알 수가 없지. 나도 이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 같은 일, 이런 안타까운 사랑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흥미로운데 근데 진짜 이 출연자들을 위해서 다음에는 진짜 양육자 비양육자를 그냥 구분하는 게 낫지 않겠나.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영어 순자 때문이긴 하지. 근데 또 양육자랑 비양육자랑 이렇게 만나는 모습 보면 또 이번에 상철 정의만 해도 양육자 비양육자랑 만났으니까 또 완전히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구분해야 좀 그래도 서로 맘 편히 만나는 거 아닌가. 아이가 우선인 게 맞는데 결혼 후 우리 아이를 1순위라는 거랑은 다르죠. 그게 결혼 후 우리 아이를 1순위로 하는 거랑 다르죠. 자, 그럼 봐봐. 재혼을 했는데 내 아이보다 내 남편이 우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이는 원래 이기적이라고 했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보다 새로운 아빠가 우선이라고 생각해봐. 그 아이가 괜찮을까? 그러면 반대로 새로운 남편보다 아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새로운 남편은 괜찮을까? 어느 쪽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야.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우리 아이 1순위인 거랑은 다르지. 그래서 힘든 거라고. 그래 아이가 불안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1순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엄마든 새아빠든 왔어. 그럼 원래 이 엄마 입장에서 그냥 남녀 성별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남녀 성별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솔직히 배우자보다 우선이야. 마음 깊은 곳에선. 근데 내 배우자가 새로 왔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약하니까 배우자가 우선인 것처럼 행동해. 그럼 아이가 불안해지지. 아이가 좀 성숙하면 엄마 알지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되나 애들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을 때는 같이 키운 아이는 1순위지만 뭐 그런 아이가 뭐 1순위겠나 그게 뭐 1순위 그렇지만 아니지. 생각해봐. 상황을 떠올려봐. 그게 아이가 1순위인 게 당연하지. 성인은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성인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정말 그 소수의 성공자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게 아닌가. 그냥 내 안타까움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섞어놔야 흥미롭긴 하겠지. 그치. 제작진 입장에서는 섞는 게 좋아. 근데 나도 안타까워서 그래. 윤남기 씨가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었었어요.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내가 그냥 좀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싶은 마음이 또 그래서 그 말이야. 너무 현실적인 거를 그냥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는 솔로 분석하면서도 나는 가능하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를 좀 덜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과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좀 집중하려고 애를 써. 그런데도 어쨌건 이게 도신교수에서는 그냥 마음과 이 사람들의 생각에만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물론 왜냐하면 그건 영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자녀 없는 사람들만 모아놨으면 그러면 영호 순자가 만약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 두 사람은 지금 사겨. 지금 사귄 지 2일차. 그래서 인터뷰 때 밝힌 본인의 마음은 혹관 가는 사람이 있지만 순위는 없는 상태.
그래도 1순위를 골라보려고 해서 그냥 골랐다. 그러니까 이제 영호는 순자 기분 나쁘지 말라고 이제 순자 기분을 풀어주는 거죠. 전 남편이든 전 아내든 아이가 있으면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아이들이 만나야지. 그건 아이들의 권리예요. 그거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야. 그 부모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너무너무 미워도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아이들의 권리니까. 그건 내 권리나 뭐 이 저쪽 뭐 전 배우자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심지어 영호도 지금 안타깝고 미안해.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영호도 안타까워. 영호도 안타깝지. 영호도 순자가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지금 바깥에서의 영호였다면 2번 안 봤지. 자기 마음이 커지는 거를 영호 자신도 경계했을 테니까. 실은 그 배우자 문제는 부차적인 거야. 실은 배우자는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이들이지. 그래서 순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여기서는 그냥 둘이 연인 같아. 이런 모습으로 쭉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냥 연애만 하자라고 했을 때 연애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놔주는 게 맞지. 여러분이 결혼 정령인데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남자가 여러분을 붙잡고 야 우리 그냥 연애만 하자 지금도 좋잖아 라고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거야? 그래 우리 그냥 연애하긴 우린 좋으니까 그냥 연애만 해도 되겠다. 난 결혼하려고 했지만 뭐 결혼 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걸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책 이북으로 나왔어요? 그래? 그렇구나. 맞아 10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 10월이 됐군요 벌써. 제 책이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알고 이북이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알았네요. 다른 유튜브에 제가 나왔다고요? 길연구소? 길연구소에 내가 나왔다고? 길연구소가 어디야? 그러네. 출판사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나 보구나. 우와. 그렇구나. 길연구소라는 아주 좋은 채널이군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흥미롭네. 여기 이렇게 책이 올라왔구나. 영호님 처음부터 무자녀 한정이었으면서 영숙한테 접근하는 거 너무 웃긴다고. 그 첫날 이렇게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알아봤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영호도 순자가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순자 외에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지 하면서 영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히 있지. 영숙님은 확실히 영호가 판단을 빠르게 한 면이 있죠. 순자님은 비슷한 상황 남자분 만나서 연애만 하다가 아이들 성인 딱 되고 재혼하는 게 베스트일 듯. 아이들 성인 되기 전에 재혼하면 여러 갈등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을 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둘 다 아이를 키워놓고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나이가 들어서 솔로인 상태인 사람과 만약 그렇게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둘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연애만 해. 연애만 하다가 뭐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영식님이라고 쳐봐.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걸 떠나서 영식님 상황이라고 치면 뭐 둘이서 연애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순자님이 이렇게 여러모로 힘든 일이고 이러면 뭐 일 같은 거를 같이 하자고 해서 뭐 일 같은 걸 같이 해볼 수도 있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연애하듯이 이렇게 쭉 가다가 뭐 아이들 좀 크고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좀 사리 분별 될 때 그때 실은 뭐 이렇게 엄마 남자친구 이렇게 소개하다가 이렇게 뭐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도 많이 되지. 그렇게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문제가 덜해.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영호의 인생이 있으니까 영호의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순자 씨는 안타깝지만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죠. 어쨌건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 상황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이게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뭐 어떤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모든 상황의 사람을 다 고려하겠다. 이거는 욕심이긴 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순자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건 아니지. 순자 씨가 막 아무나 막 눈이 높아가지고 막 애 없는 사람 만날까 이런 건 아니고 영호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 그 마음이 먼저였던 건 맞아. 그러니까 순자가 아기가 있어서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영호를 뭐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런 건 아니지. 그냥 영호가 마음에 들었는데 영호가 무자녀인데다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본인도 괴롭겠지. 제 생각에 옥순한테 마음은 없는데 스스로 도피처로 삼은 것 같아요. 마음이 커지는 게 힘들어서.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영숙은 도피처가 아니야. 영숙이 도피처가 아니었다는 게 그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지. 그러니까 이게 순자가 마치 알에서 깬 오리 같은 느낌이었지. 영숙은 욕 나오게 해서 안 돼. 오리는 바로 욕하니까 뭐 그런 말 했나? 맞아. 순자가 영호가 첫사랑 닮았다고 하잖아. 순자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긴 하죠. 영호가 첫사랑에 닮았다고 하는 거는 감정적 기억에 의존한 기억 보정일 가능성이 높죠.
첫사랑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영호에게 느끼고 있으니 마치 그 사람과 영호가 닮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엄마에게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상처를 뭐라고 소개했어? 아빠 닮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잖아. 그것도 물론 뭐 아빠를 닮았을 수는 있겠지만 살짝 감정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영호는 그 내가 너를 이순이라고 한 건 아니고 데이트를 그냥 옥순이랑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 그게 이제 1, 2순위처럼 됐고 막상 옥순과 데이트를 하고 와서 그러니까 너와 데이트를 하고 와서 네가 2순위여서 괴로워하는 걸 보니 오늘은 그냥 옥순과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는 너를 뭐 정확히 2순위로 생각하는 건 아니었다. 맞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첫사랑은 다 공유고 뭐 차은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가서 봐봐. 그런가. 그 사람의 인스타에 보정된 사진은 차은우일지도 모르지만 가서 직접 봐봐. 절대 그 정도 아닙니다. 다시 만나면 이제 추억 보정됐던 것들 때문에 이제 파사삭 되지. 물론 저는 뭐 첫사랑을 다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남자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언제냐면 오래전에 너무너무 재밌게 했던 게임을 다시 했을 때 추억 보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그때는 진짜 그래픽 쩔고 그땐 재밌었는데 야 내가 이걸 왜 재밌게 했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뭐 첫사랑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원래 찐따들은 뭐 게임 예시를 많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잔다. 옥순과 얘기 안 하고 잔다 이거였지. 순자님 속상한데 옥순 절대 안 만나야지. 순자 눈을 보면서 말하는데 야 이런 근데 영어도 이거 뭐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순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나. 순자님 속상한데 난 네가 속상한 게 싫어. 네가 자꾸 눈에 밟혀. 네가 속상한 게 싫어. 드라마 대사 재질이죠. 그냥 말투가 이게 또 살짝 사투리까지 섞이면서 참 독특한데 이러는데 순자가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냐고 영호 씨. 이래놓고 순자가 뭐 다른 사람 보겠어? 그렇잖아요. 지금 아래서 깬 오리가 지금 엄마 오리 따라다니는 마음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지금 영호님만 쳐다보는데 여기서 네가 자꾸 걱정돼. 네가 속상할까봐 다른 사람 못 만나겠어. 최소한 오늘 어제 그래서 나 그랬다고 이러는데 순자의 순정에 불을 지펴버려놓고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그치. 근데 영호는 저런 말이 순자를 얼마나 흔드는지 잘 그렇게까지 인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해. 맞아. 지금 저런 말을 순자가 들으면 엄청 흔들릴 거야. 저게 첫사랑이 친오빠 친구여서 여러 번 봤다고요? 그래 영호 말 이 내용이 너무 스윗해. 책임질 수 없어 지금 영호 저거. 그래서 어쨌건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1순위를 정하라고 해서 옥순 옆에 딱 있는데 멘트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내가 멘트를 안 했어.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뭐 이 두 사람에게 이입해서 보면 너무 확실한 새드 엔딩임에도 이 과정이 안타까워서 몰입하게 되네요. 참 진짜 80년대 홍콩 영화 재질이네요. 80년대 홍콩 영화는 남주가 죽건 여주가 죽건 어쨌건 잘 안 돼. 결과가 안 좋아. 그래도 그 과정이 참 애틋하고 그 둘이서 뭔가 그 현실의 벽을 막 넘을 뻔하지. 왜냐면 영호는 지금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도 아까 제가 예시를 들은 것처럼 나 그냥 우리 연애만 하고 잘 지내자라고 남자가 결혼 정년기 나이의 여성에게 말했어. 근데 그 여성이 그냥 연애만 해도 돼. 옛날에 결혼도 한번 해봤고. 그러면 둘이서 잘 맞는 거지. 영호가 차라리 아이가 있었다면 아까 영식님 예시처럼 그랬다면 영호는 결혼이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 거 조금 늦춰줘도 돼. 아이를 안 낳아도 돼. 자기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두 사람은 충분히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지. 왜냐면 영호는 거기서 아이를 뭐 더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차피 자기 아이가 있으니까. 영호가 아이가 있으면 순자가 저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걸요? 그럴까? 근데 난 순자 씨는 그래도 적극적일 것 같아. 순자 씨는 그냥 그 아래서 깨서 영호라는 사람을 그냥 엄마 오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그냥 딱 각인돼 버린 것 같아. 영호는 내 첫사랑 딱 이렇게 그때의 감정이 딱 올라오면서. 그리고 순자는 일단 이 솔로 나라에서는 사랑밖에 남몰라 무드야. 새드 엔딩이라도 함께하는 순간만큼 예쁜. 그치? 뭐 그렇게 뭐 그걸 보여주고 싶겠지. 솔로 나라 제작진도 그걸 보여주고 싶겠지. 근데 순자는 또 다 지켜보고 있었어. 순자가 뭐 어딜 보겠어요. 영어 보지. 뭐 어딜 보겠어.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호의적이라고 해도 내 자식도 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 말이 아이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뭐야 뭐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이러거든요. 아니 원래 아이들은 그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도 호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진짜 부모는 원래 어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지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 그게 넘기가 힘든 벽이죠. 아이들이 뭐 저렇게 어린애들이 호의적이라 봤자 뭐 얼마나 부모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애들을 호의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애들을 눈치 보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시처럼
재혼을 해요. 그러면서 너네는 새아빠 말 잘 들어야 돼. 너네는 새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주입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새아빠한테 개겨? 애들을 확실하게 혼내고 새아빠도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 애들이 눈치를 보면서 호의적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긴 해. 그렇게 사는 집도 많아. 왜냐면 그게 일단은 평화로우니까. 일단은 평화롭고 화합이 되니까. 새아빠, 새엄마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어른처럼 대해. 근데 이게 참 슬픈 일이지.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남녀를 생각하지 마요. 그냥 예시야. 새아빠가 왔어. 근데 새아빠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이를 어른처럼 대. 엄격하게 대. 동생 대하듯.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은 원래 이상한 짓을 하거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혼내. 어른처럼 혼내.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돼. 두 번, 세 번 말하면 애를 진짜 혼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애를 키워봤으니까 아니 애들은 원래 그런데 하면서 아빠한테 야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해? 내 자식 아니라고 지금 혼내지도 못하냐? 이런 일이 생겨. 그래서 이게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나는 솔직히 되게 많이 알죠. 뭐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슬프더라고. 나는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면서도. 내가 실은 상담을 하다가 이게 진짜 어떤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10년을 상담하면서 진짜 한 2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런 비슷한 사례였어. 그러니까 그 자기가 키웠던 아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고 남의 자식을 키우면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를 찾아왔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남편이 원하는 만큼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마치 어른의 수직 관계처럼.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려면 이 아이들을 눈치 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 아이들을 아이로서 키우게 하려면 남편에게 아이들이 이렇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배우냐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뭐 성숙한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이가 그렇다는 걸 1살, 2살 이렇게 쭉 키워나가지 않은 사람이 알기는 어려워요. 심리대와 함께하는 내 손 안의 전국 맛집 엄마표 요리 쇼핑 링크를 따라가시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순자 다 지켜보고 있었지. 그럼 순자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나 너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친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혼내는 게 속 끓지만 또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이게 한두 개 사례가 아니야. 실은 진짜 그 상담에서 이게 공개 상담으로 이런 얘기 사례가 없잖아요. 왜냐면 공개 상담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해. 개인 상담으로만 들어오는 카테고리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이 재혼인데 상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공개 상담을 하겠어. 친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보통 이제 아버지들은 엄격하죠. 엄격하게 살아왔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아빠다라고 했을 때 얘들을 어느 정도 혼내야 되는지를 몰라. 지금 처음 봤거든.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또래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줄 알아요? 그냥 엎드려서 빠따 맞는 거야. 그렇게 커왔던 사람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그걸 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걸 몰라. 그걸 이제 쭉 학습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반대로 엄마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경험해보지 않고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경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잘 안 가지. 근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둘의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새끼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키워도 몰라요. 맞아. 맞아. 친아빠인 남편이 아이들 어쩌다 혼낼 때 저는 기분이 안 좋아. 별로던데.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가끔 퇴근해서 어쨌건 아빠들이 일을 하고 뭐 야근하고 이러면 아이들을 가끔 봐. 상대적으로.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또 혼내게 돼. 그러면 이제 그 혼내는 레벨이 커질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그냥 원래 가정이다. 그러면 아내가 애들 좀 왜 그렇게 혼내? 할 수 있거든. 근데 새아빠면 그렇게 못해. 새아빠면 애들 좀 그렇게 혼내지만 왜 이렇게 혼내? 그러면 새아빠는 내가 새아빠라 그러냐? 애들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나 아빠로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버려. 애들을 내가 혼내지도 못하고 나는 아빠가 아닌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친아빠가 아니면 어떻겠어? 친엄마도 마찬가지야. 친엄마가 애들을 혼내는 거야. 아빠가 가끔 퇴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애들을 혼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 각각의 입장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괴로워. 어느 입장도 실은 나쁘지 않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해. 다들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아이들도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재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새아빠 새엄마 입장에서도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해.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 나도 상담을 하면서도 답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멘탈을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가는 거를 말을 해주려고 애를 쓰지.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입장의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죠. 그냥 바로 살림 합쳐서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 이거는 너무 섣부른 선택일 수도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 나는 뭐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왜 힘들어? 두 사람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부모님이 개입되면 문제가 커질 때가 많잖아요. 부모님 눈치 본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또 배우자한테 풀기도 하고 막 더 싸움이 안 날 싸움이 나잖아. 아이들은 더 심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럼 아빠 자리 만들고 주고 싶고 맞아. 그치 맞아. 루메르님 말도 진짜 너무 와닿네요. 그 정말 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 늦었지만 어쨌건 아이들이 컸으니까 늦었지만 아이를 처음부터 키운다는 마음으로 내 말도 잘 이해해주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면 정말 베스트겠지. 정말 최상의 결과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재혼은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차분히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깝지. 더더욱 안타까운 케이스지. 어쨌건 재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재혼은 당연히 좋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결혼 생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은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결혼을 하면 행복하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지. 좋은 부모를 만나면 행복하지. 행복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걱정하고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한 그런 객관적으로 애들 편에서도 상담해주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서로가 이제 성숙해서 이제 그런 걸 지향해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참 노력하잖아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순자가 이제 만약에 옥순한테 관심 많았으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도 멘트했을 텐데. 그러니까 순자는 다 알고 있었어. 왜 알았겠어? 관심 있으니까 지켜보니까. 영호도 이제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내 심정은 그 멘트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다. 물론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는군요 아주. 네, 영호는 내가 이순이라는데 더 부담 주기 싫고. 근데 이제 영호는 옥순한테 가지 않는 걸로 자기 나름의 마음을 뭐 표현한 거지. 뭐 표현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그냥 나 옥순한테 안 갈래 이걸로 그냥 정리한 거죠. 순자에게 미안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은 이제 부끄럽지 않으려는 시도인 거지. 지금 여기서 순자 입장에서 뭐 어필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순자 입장에서는 후회 없이 솔로 나라에서 하고 가야 되니까. 물론 순자님이 이기적이긴 해. 왜냐면 여기서 선택은 영호가 해야 되는 건 맞거든. 순자님이 영호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야. 순자가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해도 순자는 시도해야지. 이 5박 6일간에 어쨌건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끝이니까. 그래, 아니 영호님도 순자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술 문제가 영호 입장에서는 술 문제가 걱정이 되고 아이 문제 걱정돼도 지금 순자를 못 놓고 있는 거야. 어쨌건 순자 입장에서는 노력해야지. 그러면 순자 남편의 양육자고 순자가 아이는 있으나 비양육자였다면 그랬다면 영호랑은 얘기가 달라졌지. 영호랑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다 하면은 그거 자체로 실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영호는 어쨌건 순자랑은 시도해볼 수도 있지. 그래서 박력 있는 게 좋대. 그래 영의정부전데 왜 지금. 그래서 남성미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호는 약간 겸손하게 억양과 멘트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순자는 아니야. 너 너무 멋지대. 야, 너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 너 너무 멋져. 순자는 영호가 축구하는 것도 장점으로 보였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순자는 좀 힘든 상황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네요. 구원자를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고. 근데 순자가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막연히 나를 도와줄 사람만 찾는다라기에는 어쨌건 지금 여기에서 보여준 순자의 모습은 실제 순자님 어떤지는 난 몰라요. 여기서 보여준 순자의 모습은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이 다음 스텝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순자가 구원자를 바란 건 맞지만 그래도 구원자만 바라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 그래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고 여기 나올 때는 구원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을 수는 있겠지. 뭐 그래요. 근데 뭐 안 바랄 수 있겠나.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소공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순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어쨌건 키다리 아저씨를 꿈꾸게 되지.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영호가 포항이랑 다르다. 우리는 빠르고 억양도 세고 근데 순자님은 뭔가 차분하고 근데 이제 순자는 네가 세고 내가 약하니까 내가 죽고 들어가겠지 뭐 라는 게 영호 네가 말하면 난 다 져줄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
받아주는. 근데 이제 영호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순자는 지금 이미 자기가 영호와의 관계에서 아이 문제를 떠나서도 이미 자기가 의리라는 걸 알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원래 좋아하면 혼자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지잖아요. 근데 이제 영호는 그 말을 한 건 아니었어. 우리는 빠르고 억양도 세고 차분하고 그래서 톤이 차분하다. 그래서 별로야? 순자는 여기서도 자기가 잘못 보였을까 봐 걱정해. 근데 그거 아니고 매력 있대.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 아, 순자의 단순함을 어떻게 할꼬. 그래서 이순이는 아니구나. 아, 애초에 순이가 없구나. 근데 데이트 나가라고 하면 일단 옥순이랑 나갈 것 같은데 순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영호가 나한테 솔직히 말해주고 순이가 없다는 말에 그래도 기분이 풀렸으니까 매력 있다는 말도 들었고 지금 불에다가 영호가 기름을 좀 부어줬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오늘 사랑의 할당량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 염두에 두고 있을게. 근데 이제 알더라도 속상하긴 하겠다. 근데 순자가 알아서 잘 푼대. 말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든.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면 술도 안 마실게. 네가 옥순 만나서 데이트한다면 기다릴게. 뭐 어떡하냐 이거. 순자는 완전 의리파네. 근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순자는 이렇게 얘기를 잘해줄 줄 몰랐네. 이게 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정하게까지 하면은 마음은 이제 더 커지는 거지. 마음은 더 커지고. 순자처럼 말 이쁘게 하려면 거울 보고 연습하면 좀 될라나? 모르겠네. 근데 순자 씨도 지금 말이 예쁘게 나가는 게 영호가 좋기 때문이야. 영호가 좋고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성향인 거 인제 알았지. 더 좋네. 그래. 영호가 자기를 배려해주니까 좋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근데 영호 이거. 아, 영호 입장에서도 참 머리가 복잡해지겠네요. 그래서 뭐 끝났네 이거 가세요 하고 뭐 쿨하게. 지금 영호는 그래도 순자가 기뻐하니까 마음은 편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풀리지 않았지. 순자는 마음이 편하죠 지금. 여기에 멘트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마음 닿을 곳만 있다면 무섭게 뿌리를 내리는 남녀 사이. 마치 순자가 영호라는 사람의 마음이 딱 닿으면서 무섭게 그냥 영호 쪽으로 뿌리를 내려버렸죠. 마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리라고 예를 들었지만 아래서 깬 오리를 예를 들었지만 같은 맥락의 문장이죠. 아이 낳아보면 교육비가 상당해서 둘째 낳은 게 부담되는데 재혼 고려할 때 여자 쪽 자녀가 많으면 남자 쪽에 부담이 되나요? 그쵸. 뭐 어쨌건 근데 이게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난 다른 거 안 따지겠다. 그러면 뭐 애초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건 그게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부담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도 결혼이라는 현실이 딱 다가왔을 때 그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밤에 그냥 게임하고 버는 돈에서 그냥 일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돈이 막 남거든. 근데 그 돈도 이제 앞으로 계획적으로 써야 되고 미래도 대비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곱하기 3이야. 애가 둘이면. 그래서 당연히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님이 생활비가 없고 당장 돈을 안 들이면 뭐 먹고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돈을 계속 경제적으로 돈을 뭐 아버님한테 50, 어머니한테 50 해서 계속 100만 원씩 드려야 돼. 그럼 부담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 아니, 나라면 해.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정도다 할 수 있어. 부담이 아닌 건 아니지. 뭐 50씩은 아니고 한 100씩 드린다고 생각하면 부담이지. 어떻게 부담이 아니겠어. 아니 왜 F인 척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최근에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2, 3년 사이에 보신 분들. 왜냐면 지금 금메달이 없고 물론 멤버십이 최근에 생겼지만 그래서 암튼 마음 닿을 곳만 있으면 무섭게 뿌리를 내리는 남녀 사이. 그렇게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었는데 영호는 옥순을 원했어요. 순자랑 한번 데이트했고 옥순하고도 한번 해야겠다. 뭐 아까 순자랑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5대5인 마음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옥순하고 데이트를 했다면 옥순 씨는 영호에게 마음을 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순자밖에 남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마저도 옥순 씨가 안 왔어. 솔직히 올 리가 없죠. 그렇게 이제 옥순 씨는 그냥 미안한 표정. 순자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순자가 옥순 눈치를 쓱 보고 어떻게 꺼낼까 하면서 앞으로 가서 영호를 꺼내줍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른 여자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으면서도 또 혼자가 되니까 가서 건져주는 또 순자라니. 이거 참 이거 어떡하냐. 이러니까 이게 진짜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 두 사람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도 이게 참 그래. 여러분도 알겠죠? 이 마음을 알겠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안 될 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순자가 이기적인 것도 맞아. 근데 그 참 마음을 알겠으니까 이 상황도 그렇고 영호도 순자가 되게 또 안쓰럽고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또 계속 순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지 못할 일들은 계속 또 생기고 본인도 감당이 안 되고 순자는 그런 또 영호의 손길을 보면서 어떻게 또 영호에게 마음을 접냐고. 참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요 상담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죠. 머리로 접어야 되니까 내가 팩폭을 날리지만 실은 이제 상담 끝나고 이게 생각하면 내가 그분들한테 너무 팩폭을 날렸나? 그렇게 마음이 쉽게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순자는 선택을 안 하고 싶다고 했었어. 옥순과 데이트할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짜장면 몇 개 생긴 사람? 짜장면 몇 개 생겼으니 그냥 선택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 순자는 만약 옥순이 영호한테 갔으면 누구를 선택했을까? 그냥 뭐 아무나 선택하려고 했었나? 누구를 선택했을까? 어쨌건 영호까지는 보고 했을 거 아니야. 순자가 만약 영수가 뒤에 있었다면 옥순이 영호한테 갔다면 순자는 영수한테 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영수가 좀 편하고 하니까 누구한테 갔을려나? 예상이 안 되네. 뭐 상철, 경수 뭐 이런 분들한테 갔을려나? 기권이 있다 했어요? 그럼 진짜 기권을 하려고 했나?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구나. 야, 이 정도라니 참. 그래서 빨리 옥수님이랑 대화해보고 마음 정리하고 야 영호야 옥수는 너 아니야. 순자는 알고 있지. 옥순이 맨날 경수 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어. 순자는. 그래도 영호한테 영호씨 옥수는 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예요 라는 말은 안 해. 가서 만나보라고 해.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어쨌건 옥순하고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뭐 안 되든 되든 영호가 선택해서 돌아오든 아니면 뭐 옥순한테 가든 그런 일이 빨리 되길 바라는데 그냥 계속 미뤄져서 본인도 불안하고 답답하겠지. 그렇게 이제 힘들어지고 점점 지쳐가는 그런 상황. 영호는 일단은 됐다래. 야, 영호도 진짜 이거 살짝 철이 없는데? 그래서 또 다가가서 다시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 근데 영호도 순자가 좋으니까 또 일단은 됐다라고 생각하긴 하겠지. 올리 영호 순자랑 뭐 움직이지 않는 옥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순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데 근데 어쨌건 또 카메라 있고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이러면 어쨌건 솔로 나라에 집중을 해서 순자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만 또 순자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고로 아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순자는 그 장벽을 깼으면 좋겠어. 아이가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쨌건 지금 순자가 영호에 대한 마음이 커졌고 그리고 또 조급하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러다 보니까 영호를 잡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건데 이거는 깰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를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 라고 하지만 이거는 영호 논리대로 5박 6일 지나면 네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니냐. 이 솔로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 여기가 원더랜드도 아니고 어쨌건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순자는 그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서 참 나는 서로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두 사람은 차라리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겨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근데 이 상황은 왜 그러냐면 영호 삶에서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를 포기해야 되거든. 영호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영호 입장에서는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큰 것 중에 하나죠. 영호는 그 뭐랄까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축구도 팀으로 하고 또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소속을 얘기하거든. 근데 영호는 자기 자식을 갖고 싶어. 그래서 자기 축구팀처럼 자기 팀 가족 이걸 갖고 싶거든.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이 순자는 근데 뭐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순자도 너무 괴로울 거야 이게. 자기가 애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괴롭잖아. 솔직히 안 그래? 내가 아이들 때문에 내 사랑을 놓쳤다라고 말해서 아이들을 그럼 미워할 수 있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지. 생겨서도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부모는 엄마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더 괴로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 애들 인정 못해? 내가 우리 애들 얼마나 사는데 야 꺼져 이러고 싶지. 근데 또 마음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이 없었다면 근데 또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네요. 나도 이거 보면서도 참 복잡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둘이 막 너무 좋아한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좋아하면 또 그냥 만나야 되나? 근데 만나면 영혼을 잃는 게 너무 큰데. 실은 현실이라면 저렇게 좋아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 실은 그게 베스트긴 하지. 참 좀 지켜봐야겠네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이거는 솔직히 두 사람이서 뭔가 연인으로 남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소설이 갑자기 그 내용을 제가
어렸을 때 읽고 그 머릿속에 있어 지우고 있었다가 문득 지금 연결됐어. 어머니의 마음이 그거였구나. 계란을 삶아주고 그냥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사랑방 손님 사랑방 영호와 어머니구나. 사랑방 영호와 어머니로 그렇게 지어야겠다. 근데 요즘 애들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모르니까 이 제목을 잘 모르겠구나. 또 그리고 또 오키라는 이 아이들하고 또 친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막 그 뭔가 소속감이 생기면 이게 또 모르는데 지금 아예 모르는 상태니까 영어가 시작하기는 어렵겠지. 순자 이혼 사유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나는 솔로 안에 뭔가 다른 장르물을 보는 것 같아. 이 순자 영호 스토리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이런 사례들을 그러니까 이게 공개 상담에서도 못하고 내가 콘텐츠에서 못 다루는 실은 서사예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카운셀링 하는 그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례가 진짜 많거든. 이 사례에 순자 입장, 그리고 저 아이들 입장, 영호 입장 이게 다 많아. 근데 이제 한 번도 콘텐츠에서 말하지 못하다가 뭔가 이들을 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의 상담 사례가 쭉 펼쳐지면서 그들이 이렇게 막 다 서로 입장이 막 보이니까 이거 보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그쵸. 아니 근데 모르겠어. 내가 그냥 걱정이 많은 걸 수도 있겠지. 아니 왜 인티미데이도 많이 했는데 지금 벌써 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막상 또 상담하잖아요. 또 냉철하고 날카로운 팩폭 모드로 바뀌긴 하죠.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뭐 바꿀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냥 몰입해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만약 이분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줘야 되면 일부러 찌르는 걸로 시작할 때도 있어. 일부러 상대를 이렇게 왜냐면 생각을 깨고 발끈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런 부분 그렇게 흔들 때도 있어. 근데 이거는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재밌었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었고 순자가 나한테 상담을 했다. 아니 순자든 영호든 어쨌건 그 사람이 먼저 목표를 듣지. 원하는 게 뭐다. 그러면 순자 씨가 만약 나한테 상담을 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상담을 한다면 나는 45분 동안은 영호랑 결혼을 했을 때 문제 그리고 결혼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45분에서 50분을 할애할 거예요. 그리고 10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를 만나고 싶다면 쓸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줄 거야. 제 상담의 패턴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머리로 일단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목표가 여전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오래 상담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패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외도 그냥 안 하면 좋죠 하다가 그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쭉 나열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오케이. 그렇다면 전략 세워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죠. 순자 씨라면 심리대학교 인생 PT 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퀄리티 높은 수업과 여러분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강의들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매주 실시간으로 일요일 10시에 100분 내외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피드백, 고정 커리큘럼이 아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대화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습으로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죠. 네 번째로는 개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각 기수는 8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신규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죠. 새 기수에는 새로운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 기수에 참여하셨더라도 새로운 기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실습을 하면서 계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특별 혜택으로는 첫 번째는 인생 PT만의 지식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매 기수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칼럼, 도서 요약, 영상 콘텐츠 등 현재 20개 이상의 풍부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이 콘텐츠는 기수마다 10개, 20개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에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참석 50% 할인 우선 참석권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교류와 배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매월 강의일 2주 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요?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분.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이게 적용이 안 됐던 분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해볼 곳이 없었던 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의 깊이를 원하는 분.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실습했을 때 안 됐던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저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과 깊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학습이 어려운 분. 어떤 지식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고자 결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교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학습과 경험을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마음, 내 마음이 왜 힘든지, 내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대화를 할 때 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실습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P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심리대화 L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생 PT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